안녕하십니까? 네. 이 2013년도 공인중개사 이제 기본서 가지고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목은 2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제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뭐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세법이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건가? 먼저 우리 기본서 책을 펴놓고 차례를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례 내용을 보면 한 대여섯 장 넘기게 보면 차례가 목차가 나와 있어요. 자, 목차의 순서가 제일 먼저 차례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젊은 학생 차례를 보라 그랬어요. 벌써부터 메시지 질입니다. 지금 문자 질이에요. 핸드폰을 없애든가 해야지. 거기에 목차를 보면 제1편에 조세 총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계략적으로 시험 문제 최소한의 한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편 보시면 지방세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 1장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평균적으로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제2장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쪽에서 시험 문제가 평균 하나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재산세 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3문제 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많을 땐 4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4장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건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률인데 이 특례 제한법에는 별도로 출제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은 하나 정도 지문 정도가 열거될 수는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례 책에다가 긋지는 말고. 그 다음에 제3편에 국세가 나와 있네. 자, 국세 중에서 제일 먼저 제1장에 종합부동산세. 이거 역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의 종합소득세는 뭐 요즘에야 근자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4, 5년 주기마다 하나 정도가 출제가 돼. 그 다음에 제3장의 양도소득세. 거기서는 매 시험마다 대여섯 문제씩 나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4편에 목적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목적세가 그냥 지문 하나 정도는 섞일지는 몰라도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목적세가 독자적 출제가 될 때는 20년 주기마다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올해가 20년째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례를 한번 연구 검토하였고 오늘 이제 첫 출발은 22페이지 01 보면 조세의 기초 해가지고 조세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의 내용을 보시고 잠깐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내용 하나하나 체크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목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세금에 관한 공부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부동산 세법 하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 측면을 볼 때 부동산의 활동의 내용을 볼 때는 첫 번째가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활동이 있고 취득 관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에 관련하는 조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본다면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세금이 우리가 출제되는 것으로 본다면 첫째,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첫째, 누구나 내야 되는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선별하여 과세가 되는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항목의 내용을 볼 때는 개인이 부동산 팔아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그 이익을 가지고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 관련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요 굵직굵직한 세금을 낼 때 요 취득세를 내거나 등록면허세를 내거나 재산세를 내거나 종부세 내거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 본 세금에 따라다니는 기생세들도 있어요. 기생세. 그럼 이제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면 좋은데 취득세 낼 때 기생처럼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종속세금이라 그래요. 무슨 세금? 종속세금. 그럼 우리가 이제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면 좋은데 취득세가 있는 자들은 이 취득세 낼 때 따라다니는 기생세가 있어요. 바로 뭐냐? 그것이 제일 먼저 농특세라든가 농특세. 이건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한 두 번째가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취득세 낼 사람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기초해서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온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세금에 따라다니는 종속세다.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낼 때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딸려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 재산세 낼 때는 뭐가 따라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본 재산세 말고 또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종속세금이라 그래요. 종속세금.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낼 때 따라 나오는 세금이 바로 농특세가 또 나와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종속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낼 때는 무엇이 이 양도소득세에 딸려오는 세금이 있을까? 이걸 본다면은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 그리고 또 농특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러한 남의 세금에 붙어 나오는 이 기생세들은 어디에 관련이 돼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농특세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세금에 붙고 그 다음 뭐예요? 보유했을 때도 붙고 그 다음 뭐예요? 취득했을 때 등록했을 때 또 붙죠.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이런 종속세금들은 본 세금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바로 그 본 세금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 이거와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세 가지를 미리 알고 가자. 뭐냐? 어떠한 세금이 있을 때 이 세금에 딸려 나오는 이 종속세금에는 뭐가 있다. 시작.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소득세 하면 돼요. 왜? 여기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서 종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취득세가 있는 자는 무슨 세도 함께 내야 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열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진도가 조세 총론 쪽에서 조세 총론을 공부하는데 먼저 이제 이 세금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세금이란 뭘까?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세금. 또는 이 세금 다른 말로 이 조세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 세금과 조세는 뭘까? 같은 뜻인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슴 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잘 들어요. 나라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특정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재산이 필요해요. 돈이. 그럼 그러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조세라는 세금의 항목을 선택을 해서 바로 국민들에게 거두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나라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만 풀어가 보자고요. 도대체 세금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첫째, 국가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 나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번째가 이러한 공적단체에서 경비 조달을 위해서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세 번째 무턱대고 거둬들은 것이 아니라 조세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뭐의 규정이요? 네, 세금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네 번째 그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 조달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한마디로 과세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과세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세금을 과세하는데 요소가 갖춰졌을 때 바로 다섯 번째 부과 매기고 걷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는 한마디로 세금이다 이렇게 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정리해보자. 자, 세금이라 하는 것은 첫째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 뭐 하려고 경비 조달을 위하여 뭐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뭘 갖췄을 때 과세 요건이 갖춰졌을 때 매기고 걷어가는 하나의 경제적 부담을 우린 세금이다 이렇게 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걷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이러한 공공단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무슨 단체요? 공공단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공공단체가 공적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럼 공공단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과세 세금의 주체자다 이거예요. 세금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그 권력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공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과세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권자라고요? 과세권자이다. 과세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과세의 주체자의 성격을 갖는다. 하나의 바로 주체성을 갖는다. 과세 주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어서 걷어가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돼서 걷어가는 세금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들은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세금을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면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제부터 국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세? 국세다. 나라가 걷어가는 게 국세다. 그리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구역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면 무슨 세인가? 그러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무슨 세이다? 지방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걷어간다 무슨 세이다? 국세. 지자체가 걷어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지방세라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이 참 많아요. 제일 먼저 특별시도 지방자치단체이죠. 광역시도 지자체고, 그 다음에 일반 도도 지자체고, 그 다음에 또 각 행정구역 밑에 있는 시, 군, 구도 지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하게 되면 누가 걷어가느냐, 지방세 중에서도 자치단체 중에서도 누가 걷어가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도 누가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그럼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지방세라면 뭐라고 부르냐? 그럼 이건 특별시세라고 하면 돼요. 다시 무슨 시세? 그래 특별시세. 그러면 광역시가 걷어간다면 뭐가 된다? 광역시세. 도가 걷어가면은 도세. 그 다음에 시장이 걷어가면은 시세, 군수가 걷어가면은 군세, 구청장이 걷어가면 구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광도 시군 구세를 다 모아서 무슨 세라고 불러준다? 지방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여러 개 종목이 다 많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 잘 봐요.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의 활동적인 측면을 다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취득세는 지자체가 걷어가고, 등록면허세도 지자체가 걷어가고, 재산세도 지자체가 걷어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는 5가지 항목 중에서 지방세 몇 개를 주된 세금으로 공부한다? 3가지. 뭐뭐의 시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국세로서는 뭘 공부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걸 공부해요. 그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추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는 취등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량을 공부하는 게 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이것은 한마디로 국세구나. 그래서 지방세 3가지, 국세 2가지 중에서 바로 대부분이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다 출제가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 잘 봐야지.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농특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에서 나라 살림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에서 농어촌에 대한, 농촌과 어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농특세를 국가에서 걷어가요. 그럼 잘 봐야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에 따라다니는 종속된 농특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가세, 기생세들은 본 세금이 지방세라 해서 요 자체가 지방세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붙이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하는 것이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취득세에 딸린 세금인 농특세는 이것도 지방세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명심해 주시고, 그럼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적단체가 공적 경비 조달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 경비 조달이 한마디로 조세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본래의 목적이다. 그래서 경비 조달을 어디에다 쓸래? 제일 먼저 국가 운영 경비, 나라 살림살이를 하거나 지자체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 경비 조달 자체가, 첫째가 이것은 일반 경비에 쓰자. 다시 한번 무슨 경비에 쓰자? 일반 경비로 사용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도 있고, 그러지 말고 어디에 목적을 정해놓고 어느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쓰자 라고 특별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 경비로 특별히 어디에 쓰겠다고 항목을 정해놓고 세금의 종목을 정하여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일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걷어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주느냐? 보통의 세금들이다. 다시 무슨 세금들이다? 보통 세금들이다. 그리고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 사용했다고 목적을 정해놔요. 이 세금은 걷어다가 여기만 쓰겠다 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면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우리는 목적세라고 합니다. 무슨 세 한다? 목적세. 그러면 잘 들어요. 과세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무슨 세와 무슨 세로 구분하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이 경비 걷어다가 조세 걷어다가 어디에다 쓸 거냐라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디에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걷어가는 것이 있다면 무슨 세? 보통세. 그 다음에 어디 목적에 정해놓고 걷어가는 것은 무슨 세이다? 목적세이다. 그럼 이러한 항목 자체를 우리가 책을 가지고 이제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책 페이지. 이 조세 기초나 총론 들어갈 때는 좀 책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잠깐 한번 넘겨보시느냐. 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29페이지 내용을 보면 제2절에 조세 분류가 나와 있어요. 세금의 종목과 내용이 구분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권자 밑줄 그시고 팍팍 그어놔요. 우리가 공부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안 그러면 또 공부 안 했다고 딱 잡아 뗄 겁니다. 편하게 토 달 것은 없이 편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 세월이 가면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밑줄 그시고 법인세, 법인의 사업 소득 가지고 매기는 세금이. 법인도 운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운영 영업 이익금 가지고 내는 것이.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을 가지고 내는 소득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그럼 거기다가 소득세 밑줄 그시고 종부세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 사업자가 물건 팔 때 물건값에 9.5% 떼는 것이 부가가치세 붙이는 것. 그리고 계약서나 문서 작성할 때 1,000만 원 인지세 같은 것. 그다음 국가교육을 위한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세의 종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암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애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 중에 이제 밑에 보충 설명을 잠깐 한번 봅니다. 거기. 세법책은 예술이에요. 예술.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이 만든 거예요. 세법책은. 제가 신성룡이잖아요. 신씨가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씨도 만들고. 그럼 소득세 중에서 바로 소득세가 나와 있는데, 개인의 소득인데 사람의 소득 가지고 매기는데 그 매기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첫째가 묶어서 과세는 종합과세 방식이 있고, 거기다 밑줄 그시고 종합과세. 그 다음에 종류를 따로 나눠서 분류하여 양도소득만 따로 추려서 매기는 양도소득세, 퇴직금만 가지고 따로 매기는 퇴직소득세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어요. 분리는 말 그대로 나누어서 따로. 그런 로또 복권 당첨금 이런 것들은 바로 소득이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세금 정산하고 종결하는 것들, 묶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바로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칸의 분류 중에서 양도소득세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발견하였다. 결론의 발견은 뭔가? 양도소득세는 무슨 세의 일종이라는 거? 소득세의 일종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여기서 너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 안이라는 것은 뭐죠? 소득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그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내 때로 붙이는 세금인데 신경 쓸 것은 없고, 인지도 역시 국세에 속한다. 그다음에 큰 두 번째 이제 지방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는 뭐가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첫째 취득세 밑줄을 그으시고 등록면허세 밑줄을 쫙 그어놓고, 그 다음에 레저나 담배 소비세 이것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소비세 밑줄을 한번 그어놔봐요. 지방 소비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물건값의 0.5%로 징수하는 것을 지방 소비세라 그래요. 그럼 결론은 사업자가 물건 팔 때 9.5%는 무슨 가치세고 부가가치세, 0.5%는 뭐예요? 지방 소비세. 이를 합치면 총 10%다 이 말이. 그럼 이제 제가 부가가치세 등 얘기하면 그 부가가치세 등 안에 무슨 소비세를 포함한다? 지방 소비세 포함 합이 10%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옆에 재산세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밑줄 쫙쫙. 자, 이러한 것들이 지방세의 종목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지방세였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무슨 세에 속하고? 지방세에 속하고, 종부세와 그 다음 뭐예요? 양도소득세, 국세. 이 대명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지션이에요. 나머지 격까지야 세월 가면 알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다시 또 어디를 넘겨보시느냐? 국세, 지방세를 구분을 했으니까 다 같이 3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조세 수입의 용도가 나와 있네. 쓰임새를 어디다 쓸래? 아, 일반 운영경비 쓰겠다. 국방사업, 국민의 바로 복지, 후생. 거기야 요즘 엊그제 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 후생 쪽으로 뭐예요? 100조가 넘었으니 그 100조 중에 나한테는 얼마가 돌아올지 한번 궁금해 죽겠어 내가 아주. 많이 돌아올 것 같아. 그럼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서 일반 사업 경비로 쓴다는 것은 보통세이고 어디 목적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것은 목적세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목적세 거기 한번 잘 봐요. 그럼 목적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목적세는 국세로서의 목적세가 있고 지자체가 과세하는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목적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적세의 항목은 총 5가지가 있어요. 거기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세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 3가지 밑줄 쫙쫙쫙쫙 그어줘요. 아, 국세의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의 목적세는 2가지가 있구나. 첫째,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걷어다가 어디다 쓸래? 지역자원시설세는 특히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방시설이나 공원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 말.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보자. 그럼 국세로서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연관성이 있는 국세에 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특세. 그러니까 이 농특세는 부동산의 관련성으로 볼 때 어디에 붙어 다니는 기생으로서의 목적세가 된다. 시작. 취등록세에 붙어 다니거나 그 다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나 그 다음 뭐예요? 양도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종속세금으로서의 목적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농특세는 첫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과 어촌이라는 지방 색깔이 나와 있는 단어 같지만 본질의 목적은 무슨 세이다?
국세의 목적세라는 것을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 중에 교육세가 있어요. 그럼 국세의 교육세가 뭐냐? 국가교육사업을 위해 쓰는 거지.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지방세 중에서도 또 지방교육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지자체 교육사업을 위해 쓰겠다는 거지 뭐. 그러면 교육세라고 그냥 나와 있을 때는 국세의 목적세예요. 국세의 목적세라 해야 되고, 그냥 앞에 머리에 지방자 붙어 있으면 이건 지방세의 목적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국세의 목적세를 고르시오 하게 되면 세 가지를 골라내야 되고, 지방세의 목적세 고르시오 하면 몇 가지를 골라내라? 두 가지 골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농교 찌찌가 정확하게 좀 잘해요. 교, 농, 교, 찌찌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농특세, 국세의 목적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판 보시고 이제 다시 종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 조달을 본질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는 거지. 근데 세금을 과세할 때는요, 세금을 매겨갈 때는 아무 때나 무턱대고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면 이 법률, 이때 만들어진 법률을 우리는 세법이라 그래요. 세법. 세법이라 그래요. 세법. 그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법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법을 정해서 세법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 징수 매기고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세법이라고 하는 세금에 관한 법은 어떤 법이 있을까? 또 성격이 뭘까? 이 세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오리지널 성문법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다시 한번 세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중개사 과목 중에서 민법은 사법입니다. 예?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법이라 그래서 백성들 간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법률이고, 여러분이 또 공부하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동산 공법이나 이런 세법 이런 거, 이것은 바로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에요. 공법은 공공기관과 피공공기관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말해.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공법으로서 특징은 뭐냐? 이 공법으로서의 특징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인정사정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 선생님 보면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눈물은 있어요? 네. 두들겨 맞았을 때라면 눈물 좀 흘리지 뭐. 저 또한 이 조세도 공법이기 때문에 저 인상을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게 생겼잖아요. 우리 앞에 친구 그러지? 벌써 겁먹고 떨고 있잖아 지금. 왜 떨어 거기서? 이 세법은 공법입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처럼 법률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봐주고 인정하고 추인하고 뭐하고? 추인은 뭐예요? 아니지만 요럴 때는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세법이 추인한가?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요건이 갖춰지면 내면 그뿐이지 납세 의무자가 이쁘다 그래서 너 봐줄게 뭐 이런 게 안 돼. 추인이 안 돼. 그래 이쁘다고 봐주면 이 앞에 분은 계속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쪽은 하나도 안 내도 돼 그렇게 되면. 이상은 반대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반대 현상. 인정사정이 없는 하나의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세법은 이제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구성의 성격에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법을 뭐예요? 국세법.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에 관한 법을 뭐예요? 지방세법. 또 이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은 공통세법, 각 항목별로 법을 다룬다면 개별세법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법의 체계를 책 한번 잠깐 보시고 설명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책을 잠깐 한번 보자. 40페이지 잠깐 넘겨봐요.
거기 제3절에 보면은 조세 용어의 정의 중에서 1. 세법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법은 뭐냐? 거기에 다음 페이지 꼭대기에 박스를 보시면 국세법, 지방세법 나눠 볼 수 있고 개별 세금의 종목별 세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세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세는 통합해서 세금의 종목별로 하지 않고 세목을 한꺼번에 다 한 법에 통합해서 각 세법으로 구성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세도 공통세법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법률 중에서 다 공부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참고상 밑에 내려가 봐요. 세목별, 항목별 세법에는 뭐가 구성되느냐? 법의 내용에는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언제까지 날짜 따지는 방법, 불복 절차 그 다음에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우선권, 가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다 다뤄놨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를 봐야 돼요? 아니면 국세기본법을 봐야 돼요?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제도가 통합돼 다 나와 있다 이 말이.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국세징수법이 나와 있네. 징수법은 뭐냐?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강제적으로 걷어가겠다는 수납 절차를 정해주는 거야. 이게 국세징수법이에요. 독촉장 보내는 방법, 너 왜 안 냈습니까? 라고 가산금 매기는 방법. 그럼 가산세는 무슨 법에 나와 있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기본법이지만 가산금은 국세 뭐다? 징수법으로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 특례법은 뭐냐? 세금이 세액이 산출되었을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과세의 대상을 깎아주는,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DC해주는 법률, 그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특례제한법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대항을 하더라고. 그럼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여러분들 요즘 하도 말 많은 매스컴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 얼마 깎아주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것은 지방세법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특례법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해야 될 것이 뭐다? 세금을 뭐 해주는 법률이다. 깎아주는 DC에 관한 법률이구나.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지 얼마나 DC되어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범 처벌법은 뭘까?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세 포탈을 하였을 때 이를 데려다가 국비 보조해서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벌금을 매길 것인가, 이런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형사 구속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법에 대한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요즘 하도 변태가 많아가지고 전통적으로 잘 안 내려고 그래. 출제위원들이 약간의 변화를 주기를 원해요. 틀림없이 그 출제위원 성격이 혈액형의 B형일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이 혈액형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O형, A형, AB형, 그 다음 또 무슨 형이 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수업을 해서 프린트를 받았을 때 그 결과의 모양. 프린트를 받게 되면 A형은 꼭 여러 번 수건 접듯이 딱딱 깨끗이 접어서 책에 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 O형은
대충 막 그냥 쿡에서 막 집어넣습니다. 어디다 자기가 끼워넣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 다음에 AB형은 프린트를 사각으로 접지 않고요. 학을 만든다든가 종이배를 만들어서 딱 끼워놓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네. 그거예요. B형이 뭐냐? 이거 아주 더러운 놈이야, 성격이. 아주 더러. 응? B형은요, 이 프린트를 꼭 2장을 챙겨갑니다. 네. 그리고 2장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 다른 프린트를 또 찾아가요. 네. 이 피오나무쌍한 성격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 아주 이 성격 나쁜 거예요. 네. 그 나쁜 성격 가까이서 찾으라고. 나요, 나. 저도 항상 피오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매 진도 나갈 때마다 나눠드는 교과, 그 교환이 다를까 같을까?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은 한눈에 보기에 차트로 가지만 이 1, 2월 진도가 끝나고 3, 4월 진도 갈 때는 이제는 각 단원에 OX 체크하여 얼마나 실력이 배양되는가를 체크 점검하고 그 다음에 4, 5월은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의 요약 정리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을 포인트 정리가 6, 7 막 이렇게 7, 8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이 오프라인 수업이나 인강에 들어오신 분들 열심히 강의 들으시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장에 가면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80점을 맞았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게 놀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차곡차곡 따라오시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이제 세법이란 뜻을 잠깐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이 과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세금은 바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과세 요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첫째, 이 세금이 매겨지는데 과세 대상을 법률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표준을 정해주고, 다시 무슨 표준?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율을 법률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될 것인가?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세금마다 무슨 요건이 갖춰져야, 무슨 요건? 과세 요건이 법률로 갖춰줘야 징수 절차라고 하는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과세 대상하고 과세 표준하고 앞에 머리에 과세자 들어갔다 그래서 같은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거 뜻이. 과세 대상은 어떠한 객체를 얘기하고 이 과세 표준은 그 과세 대상을 측정해 놓은 것을 과표라고 하는 과표. 그래 우리가 취득세를 얘기하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뭐다? 과세 대상이며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1억으로 측정해 놓은 것이 무슨 표준? 과세 표준. 그리고 1억으로 측정했을 때 돈 주고 산 부동산은 취득세를 4% 내라. 이런 식으로 법률로 퍼센트가 뭐예요? 세율이고 그러면 취득자가 내어달라.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하라고. 갑이라는 녀석이 부동산을 1억짜리를 취득을 하였고 다시 뭘 하였고? 취득. 이때 부담률이 4% 세금을 내라고 법률에 나와 있으면 갑은 무슨 의무자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이 무슨 대상이고? 과세 대상. 1억이라는 측정해 놓은 것이 과세 표준. 그 다음에 4%가 뭐다? 세율. 이러한 요소들이 뭉쳐서 한 세금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과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소에 대한 것이 막 갖추어지면 한마디로 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고 요건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행위의 결과인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법의 구성의 체계는, 법의 흐름은 공법인 이 세법과 민법이 다를 바 아니에요. 민법도 법률 행위는 법률 요소가 갖춰서 법률 행위가 발생하면 요소를 갖추고, 요소가 갖춰질 때 요건이 되며 그 요건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법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각 세금마다 과세 요건을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과세 요건은 뭐뭐를 말한다. 시작.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 네 가지를 과세 요소라 그래요. 요건. 요소를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과 징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효력에 대한 효과 발생에 대한 장소나 내지는 바로 징수 방법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 요건과 이 납세 절차를 정말 각 세금마다 공부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럼 취득세 공부할 때도 이 네 가지 공부하고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도 이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지 다른 거는 거 아니에요. 다 이란 네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잠시 휴식한 다음에 부과 징수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휴식하세요.